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그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습니다. 이 명품백은 그냥 기각해버리고 한국 기각. 요거는 2년 7개월 만에 다시 또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한 사건인데 4시간 넘게 어떻게 그 피의자를 면죄부를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강제 수사한 적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딱 있다라고 했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고검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1, 2, 3심 다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100차례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한 거는 거의 그 작당 모의 한 2사람이 야 이거 던지고 빨리 팔아 받아 뭐 이랬을 때 7초 만에 김건희 명의 이 계좌에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아니 지금 마치 고검은 지금까지 수사 잘 했고 이런 지금 판이 바뀌어가지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꿀 거라고 기대해서 한다는데 아니요. 저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차고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보여주거든요. 깊숙이 관여했던 정황을요. 그런데 지금은 손 놓고 있다가 수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수사하는 거죠. 그런데 차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용기는 없는 거죠. 거기서 수사 어떻게 할지 자기들도 자신 못하거든요. 이창수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검사로서 찐윤검사로서 그냥 권력의 비호자 노력을 했다는 걸 검찰이 아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재기수사 명령 내려서 원래 그 지검급으로 내려보냅니다.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이 고등검찰청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 케이스에서 저희가 맡았던 사건에서 고검에서 직접 수사했을 때 기소로 가더라고요. 이거 기소로 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플러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진 게이트도 사실상 김건희 최은순 이렇게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죠. 물론 그 이제 서울고검에서 기각을 해버리긴 했지만 명품백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양평도 양평 고속도로 있죠. 그 최혜병 외압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조금 분리해서 삼부토건이 또 있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세트로. 근데 왜 소환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순간 왜 소환 조사를 안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맞습니다. 출석하라고 그것도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그리고 재판은 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해버리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하면서 김건희 씨는 왜 부르지도 않느냐. 근데 그게 뭐 지금까지 전통적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네? 아니 그동안에도 김건희 수사하러 출장으로 뭐 출장 뷔페는 들어봤어도 제가 뭐 출장 수사는 잘 못 들어봤는데 출장 뷔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핸드폰도 우리 신 변호사님 결혼식 때 출장 뷔페 핸드폰도 맛있죠. 핸드폰도 검사들이 범죄자 핸드폰을 혐의자 걸 뺏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으로 저는 보는 거고 김건희라는 이 자연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록 보면은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도요. 아마 어마어마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 범죄가 너무너무 많고 지금 뭐 큰 굵직한 것만 해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붙이면은 이 종이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의 고민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또 그의 아내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검찰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죠. 왜 제가 공범이란 말을 쓰느냐. 결국 명품백 같은 거 덮어준 거는 검찰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냐면요. 특가법에 따르면 특수직무유기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뇌물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의 특수직무유기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일부 라인은 자기들도 공범인 거예요. 이창수 지검장 뇌물죄 덮어준 죄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고발 들어가야죠. 당연히 고발 들어가야 된다. 특가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도 안 움직이는 데에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땐 이유가 있다. 뭔가 자기들도 찝찝한 거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저는 국회에서 지금이야 뭐 대선 기간이니까 당장 수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로드맵을 짜서 어떤 특검들을 살라미식으로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저는 지금 완벽하게 좀 세워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인사 알박기 한 거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란 특검
특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의 준하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한 한덕수 최상목표 인사는 다 원천무효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특별법까지도 로드맵을 좀 민주당이 좀 준비를 해놔야 네. 아마 정권 바뀌고 나서는 새로운 틀에서 저는 이 범죄 혐의가 다 정리될 수 있다. 네. 저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검찰 수사가 문제인 게 뭐냐면요. 그 경선 후보 시절에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한테 뭐지 10원 한 장 뭐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손해만 봤다. 예, 뭐 손해만 봤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입만 열만 거짓말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때 다 확인을 했는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했던 거짓말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하는데 공소시효가 8월 3일이에요. 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시간이 해야죠. 없습니다. 이거 시효를 지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기소하면 안다 모른다 김만배 씨 안다 모른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했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그걸로 무죄 받았잖아요. 네. 저 기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선 안 되는 건데 이거 기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소해왔잖아요. 네. 검찰.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면 유죄 확정이 되면 선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해.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야 돼요? 4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397억이라고 네. 397억 예. 그거 다 뱉어내야죠. 다 뱉어내야 된다. 국민의 힘이. 뭐 당사 팔고 옛날에는 천막 당사를 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정말 천막으로 가면 됩니다. 영구 천막. 쇼가 아니고. 쇼가 아니라 리얼 연구 천막으로 네, 가야 리얼 천막으로 된다.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 30% 대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수년째 탈출 러시예요. 조직이 자긍심을 못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봤자 변호사 시장에 나오면 이제 능력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평생 피해자만 다 바라보면 이게 대단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무를 처리하는데 네. 특히 검찰에서 잘 나갔으면 공판 과정도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공판 검사는 좀 저연차 검사들이 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제가 신 변호사님께 이걸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김계리 변호사. 네. 주말에 욕설 김계리 선생으로 유튜브가 완전히 조회수 폭발들이 났어요. 안정권 씨하고 그 통화에서 나온 건데 여전히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학생들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대학생들하고 엮어서 이 내란 연장전을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욕설을 저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굉장히 찰지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한두 번 아니 욕해 무슨 보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게 욕을 잘해. 그 욕은 한번 진짜 들어보면 예. 이거는 뭐 상시적으로 쓰는 정도의 네이티브? 그러니까 네이티브적인 느낌이 예. 좀 났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보수의 품격을 잃었다 이제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수를 좀 보질 않기 때문에 네. 윤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버지 키즈들인데 지금 안정권과의 그런 뭐 불화 내지는 안정권도 이거 누군가 흘렸을 테니까 네. 누군가 둘 중에 흘렸을 테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윤상현 석동현과의 불화 네. 이게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국민의힘의 저 사자토론 바깥에 한덕수 이 5명의 경쟁 구도에서 각 캠프에서 지금 김계리처럼 다 욕하고 있을 거다 서로를. 서로를 안정권 김계리가 각 캠프에 다 있을 거다. 네. 전 그걸 좀 떠올리게 되면서 뭐 보수의 종말 제가 1년 전에 썼던 책 제목이 이제는 뭐 예언자네 예언자. 김계리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거죠.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예언만 했을 뿐. 네. 김계리 같은 사람이 각 캠프에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니, 한동훈 캠프 가면 홍준표 캠프 저렇게 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가면 김문수 욕 안 하겠어요? 네.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야 오늘 보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예언자다. 앞으로 예언자로 예언자, 선지자, 보수에 선각자. 한해서만 이거 오만해지면 안 되겠죠. 보수에 오만해. 한해서만 선지자. 제안을 캡을 씌우고 예. 아까 비교는 캡이 예. 없지만 저는 예. 캡을 씌우고 예. 보수에 한해서만 그거를 예. 제가 예. 야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아우. 아유 대단하다. 네 아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